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30대 초반 딩크족인 여자입니다. 애견 관련 문제이긴 한데 사촌 언니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외동딸이라 다른 형제는 없고요. 2살 위인 사촌 언니가 그나마 나이차가 덜 나고 어릴 적부터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의 층만 다른 곳에서 거주하다 보니 왕래도 잦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는 올해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옆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언니와 형부 둘 다 맞벌이 직장인이고 해서 한 달에 2~3번은 저희 집에 아들을 맡깁니다. 저희도 둘 다 맞벌이이긴 하지만 저는 번역 일을 하다 보니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재택이었습니다. 여하튼 저희 부부는 어린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 아이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아이 자체가 가끔 고집이 센 부분만 제외하면 늘 순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기도 해서 가끔씩 봐주고는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언니네 부부가 아이를 케어하는 편인데 그날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언니랑 형부 둘 다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솔직히 아이를 맡기면 제 조카이고 제가 맡겠다고 해서 제가 케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남편에게 같이 케어하자고는 안 하거든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부 둘 다 아이를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저희 집에는 이제 2살로 추정되는 미니핀종인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작년에 유기견이 된 아이였고요. 유기견 센터에서 저희가 입양해온 아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집 반려견은 머리를 쓰다듬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꺼낸 건데요. 유기되기 전, 그러니까 이전 주인이 머리를 많이 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갖다 대면 사실 처음엔 저와 저희 남편 손을 물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 여전히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면 경계하고 긴장은 하지만 물지는 않는 정도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반려견이 바짝 긴장을 하고 경계하는 그 모습이 조카의 눈에는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려대서 그렇게 하면 강아지가 기분 나빠한다고 잘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대답만 네네 하고 여전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아이가 반려견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불편해도 반려견을 옆 의자에 앉혀놓거나 혹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일을 하거든요. 주말에 갑작스럽게 맡게 되어서 조카 간식과 저희 반려견 간식을 챙겨주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퍼즐 맞추는 게 취미라 서재에서 조용히 혼자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퍽 소리가 나면서 저희 반려견 짖는 소리와 함께 조카 아이는 엉엉 울고 있더군요. 저희 반려견은 머리를 건드려도 물지 말라고 저희가 항상 훈련을 시킵니다. 조카가 자꾸 건드려대서 혹여라도 반려견이 우발적으로 조카를 물까 봐서요. 저와 남편이 지켜보질 않으니 조카가 여느 때처럼 저희 반려견을 건드렸고 저희 반려견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먹을 쥐고 반려견 머리를 때린 겁니다. 퍽 소리가 그거였어요. 거기에 놀란 저희 반려견이 아이에게 달려들거나 문 것은 아니지만 심하게 짖으면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니 아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더라고요. 조카는 제가 달랬고 남편도 나와서 많이 놀랬을 반려견을 안아주고 조카가 보이지 않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케어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너무 화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제가 조카 아이의 엄마도 아니고 해서 혼내는 것은 좀 아니다 싶었고 이 일에 대해서 아이의 엄마인 사촌 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가 계속 반려견을 건드린다. 오늘은 우리 애 머리를 때려서 우리 애가 놀라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니 조카가 겁먹어서 울음을 터뜨린 것 같다. 혼을 내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애를 조카가 건드리면 다시는 조카를 우리 집에서 못 봐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촌 언니의 막말이 시작되더군요. 어떻게 개새끼가 사람보다 먼저가 될 수 있냐. 저러다가 우리 애 물면 어쩔 거냐.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정말 저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우리 애가 아니라 저쪽 아들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걔는 아이가 될 수 없고 우리 애 이러는데 자기 아들이랑 동급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답니다.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30여 년을 알아왔지만 정말이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점이나 이런 것을 찾고 싶지도 않아서 싸우기 싫다. 애는 언니가 봐라. 나는 우리 애만 케어할 거다. 다시는 애 맡기지 마라. 그렇게 끝을 냈는데도 노발대발입니다. 급기야는 큰엄마까지 전화와서 그깟 걔가 뭐라고 자기 손주한테 그러냐고. 너한테도 피 이어진 조카 아니냐고 뭐라 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셨더라고요. 일 자꾸 크게 만들지 말라고 사촌 언니에게 말을 했더니 사촌 언니가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저라면서 제가 대처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한낱 개새끼에게 미쳐가지고 조카한테 하는 꼬라지를 좀 보라며 매일같이 카톡으로 폭언을 쏟아붓길래 카톡을 차단했더니 문자 하나가 달랑 와 있네요. 저보고 미친 것 같다고 정신병원을 좀 가보래요. 이게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추가, 어젯밤 자기 전에 링크를 사촌 언니에게 보내놓고 잠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핫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주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고 6살 된 아이가 반려견을 때려서 아이를 후려쳤다는 그 글도 보긴 봤습니다. 익명인 만큼 제가 거기에 대해 제가 아니라고 말해봐야 믿을 사람만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기에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저 역시도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조카가 반려견의 머리를 때렸을 때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도 아니고 아직 어린 6살 애를 똑같이 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재택근무할 때는 같은 공간에 있되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있음으로써 조카와 반려견 사이에서 조율을 해줍니다. 솔직히 제 입장으로서는 엄연히 저희 집이고 조카가 올 때만 저희 반려견을 다른 방에 가둔다거나 하기에는 얘가 분리불안도 좀 있어서 보호자가 눈에 안 보이면 짖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데리고 있었긴 합니다. 그렇다고 강아지 때문에 6살짜리 조카를 다른 방에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동학대고요. 확실히 다른 분들 댓글을 보니 아주 잠시니까 하고 둘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둔 제 잘못도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대처를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 순간만 남편에게 애들 좀 봐달라고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요. 또한 왜 사촌 언니의 애까지 봐주냐는 글이 많으셨는데 저는 외동딸입니다. 저희 큰아빠네도 외동딸이었고요. 고모들 밑으로는 사촌 오빠들이 있었지만 큰아빠나 저희 아빠는 외동딸을 가지신 분들이셨고 두 분 우애가 깊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로
저를 잘 못 봐주셨을 때는 가정주부셨던 큰엄마가 저와 제 사촌 언니를 돌봐주셨었고요. 저나 사촌 언니나 둘 다 다른 형제가 없다 보니 친자매처럼 나중에 부모가 없어도 너네 둘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워낙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서 언니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는 게 맞고 내가 힘든 건 언니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엄마도 어릴 적엔 저를 케어해 주셨던 게 있어서 당연히 사촌 언니가 낳은 조카도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케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 성격이 답답하다면 답답한 그런 성격이긴 한데 솔직히 다른 사람이랑 말싸움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인드가 워낙 강해서 어지간하면 남이랑 싸우는 것도 싫고 그냥 그렇게 둥글게 지내는 편이에요. 다만 이 글을 읽고 잘잘못을 따지긴 해야겠다고 생각은 드네요. 강아지와 조카를 분리하지 못한 부분은 제대로 사과하고 그 외 언니가 폭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짬이 나서 댓글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호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언니와 화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의사 전달을 잘못한 듯 싶어 덧붙입니다. 화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사과를 할 건 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긴 할 거고요.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사촌 언니의 아이를 더 봐준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처음이 어렵다고 한번 저희 반려견을 때린 조카가 또 때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촌 언니가 사과를 한다면 조금 덜 껄끄럽게 끝날 것 같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겠지요. 이 부분은 그냥 제 성격상 제 마음이 편하고자 그런 부분입니다. 남편이 불쌍하다는 글도 보긴 봤는데요. 저와 저의 남편이 애를 안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냥 아이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아이들 울음소리라던가 떼쓰는 소리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시끄러운 것 자체를 안 좋아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조카를 데리고 와도 남편한테 봐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은 상관없다고 동의한 부분이 있었고 주로 큰엄마가 조카를 봐주는데 큰엄마도 여건이 되지 않는 평일날 남편이 출근하는 날에 한해서만 가끔 봐주는 편이라 실제로 남편과 조카가 마주치는 날은 극히 드뭅니다. 이번이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반려견의 분리불안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고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더 고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미 저번 주에 보듬 훈련소와 상담을 마친 상태이고요. 여러모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긴 했고 약간 호구 기질이 있다고는 느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단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댓글을 통해서 저도 나름대로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추가,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솔직히 댓글들 보고 마음 다잡긴 했었는데 제 성격 자체가 선천적 호구라 그런지 혹시나 마음이 흔들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를 못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사촌 언니와 대화 전에 이걸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고 연락을 할까 말까 휴대폰만 만지작거려서 일도 사실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남편이 대신 연락해서 사과는 됐으니까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준다고는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와 사촌 언니로부터 시작된 일이라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댓글들을 읽고 마음 굳게 먹고 한심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사촌 언니의 첫 마디는 자기를 욕먹이게 해서 좋냐는 말이었습니다. 보긴 봤었나 봐요. 주저리 할 말은 많았었는데 막상 사촌 언니가 비꼬면서 저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도 안 좋고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건 없다고 해주셨는데 언니가 너무 당당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나한테 사과할 거 없냐고 물었더니 하나만 물어보자고 하길래 물어보라고 했죠. 근데 정말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저만 몰랐었나 봐요. 사과하면 애 봐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말 듣고 머리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30여 년을 이런 성격으로 살아와서 하루아침에 고쳐질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이 호구라고 욕을 하셔도 사촌 언니가 진심으로 막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진짜 저는 또 등신 호구처럼 조카 아이를 봐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댓글 중에 공짜 베이비시터라서 아쉬운 사람이 사촌 언니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딱 그 짝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를 정말 동생이라고 여겼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제가 저희 남편과 아이를 싫어해서 딩크족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 아이니까 봐준 것처럼요. 어릴 때는 동생으로 여겼을진 모르나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줬던 저는 그냥 언니에게 있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짜 베이비시터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고 막상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확 차려지더군요. 사과랑은 별개로 다시는 언니 아이 봐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하는 게 조카 미래도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그 엄마 밑에 그 자식이라고 제 엄마가 저러는 걸 보면서 자라면 조카 꼴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저도 제 할 말하고 끊었습니다. 6살인데 벌써부터 자기보다 약한 작은 동물들 괴롭히고 때리는 거 보면 사이코패스 전조 아니냐고. 정신병원은 내가 아니라 언니랑 언니 아들이 같이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이렇게 계속 폭언을 하면 증거 전부 모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도 했고요. 아이만 달랑 집 앞에 두고 가면 경찰서에 아이 버리고 갔다고 신고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서요. 친정 엄마에게도 모든 전말 다 얘기하고 그 집이랑 인연 끊을 거라고 했더니 엄마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친정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후 이사 가시고 집들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으셔서 번호만 바꾸면 접점이 사라지긴 하거든요. 여튼 댓글들로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다시는 저 식구들이랑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냈던 사이예요. 사실 남자친구가 12년 전에 저한테 고백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그땐 수능 끝난 직후라 어려서 거절했었어요. 작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좋은 감정도 들고 애가 철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반년 정도 만나고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얘기랑 결혼 후 아이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남자친구한테는 아이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20살쯤 남자친구는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와 아이가 생겼고 제가 축하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1년 뒤 연락했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고 아이는 여자친구가 키운다고 해서 아픈 상처인 것 같기에 그땐 그저 친구인지라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벌써 10년이 넘게 지나고 지금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은 되었을 텐데 오랫동안 안 만났다고 하네요. 심지어 앞으로도 보고 싶지 않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동학대 기사 보면서 솔직히 그 아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물론 남친과의 미래도 걱정돼요. 저와의 결혼 얘기는 꺼내면서 자신의 아이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나 아이 엄마와의 결별 사유, 그리고 왜 아이를 만나지 않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묻기가 어려워요. 엄마가 결혼 생각이 있으면 당당하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두렵습니다.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아빠를 만난 기억이 10번도 안 됩니다. 엄마도 남자친구가 아이가 있다는 거 알지만 사람은 좋으니 너만 좋으면 괜찮다고 하세요. 어떤 이유로든 아빠가 아이를 외면한다는 게 진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애착 문제가 있는지 동거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길진 않았지만 2명 정도이고 대충 8개월 내외라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유교걸이라 그런지 동거는 예식과 양가 인사만 없었지 결혼이나 마찬가지이고 책임감도 어느 정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연인이 헤어지듯 쉽게 헤어질 수 없지 않나요? 한 번도 아니고 아이 엄마까지 3명이나 같이 살았다는 게 정말 마음에 걸려요. 이 문제만 아니면 사람은 애정 표현도 정말 많고 성실하고 심지어 착합니다. 저한테 헌신적이고 연락도 잘하고 얘기도 잘 들어줍니다. 자기 가족한테도 잘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항상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줘서 지금까지 소시오패스나 안전이별에 감사한 사이코틱한 남자들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으니 과거는 관심도 없고 상관이 없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니 정신이 듭니다. 처음부터 모르고 만났으면 모를까 20년의 친구였던 기간이 짧지도 않고 저를 거짓말로 속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아이 아빠가 아이를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걸 용인하고 제가 아이를 버린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이미 결혼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 다 감사하고 다 읽어봤습니다. 처음엔 모든 댓글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다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교걸 부분은 100%, 1000% 장난이었습니다. 유교걸 단어에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유교걸 아니고 어떤 분이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셨는데 아메리칸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연령대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변에 엄마 제외하고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글을 삭제할까 했는데 글을 삭제하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내용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물론 댓글 적어주신 분들 말대로 남자친구의 모든 얘기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적당히 수용할 부분만 수용했습니다. 일단은 연애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아직 생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혼.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혼인신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혼은 여자 측에서 요구해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혼 사유는 남자친구가 20살에 연상의 여자친구와 아이를 가졌었기 때문에 1년 후 입대를 했었는데, 제대 직후에 여자친구 측에서 이혼을 요구해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완전 현역은 아니었는데 자세히 적으면 혹시 누가 알아볼까봐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두 번째, 양육권 등. 이혼하면서 양육권 등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워낙 어려서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하고 있었고 26살까지는 꼬박꼬박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이를 만나고는 했는데 전 부인 측에서 재혼을 이유로 양육비도 필요 없고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이를 못 만났다고 하네요. 세 번째, 동거녀들. 아이 문제와 더불어 저도 마음에 걸렸고 많은 분들이 동거도 사실혼이기에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농담처럼 남친한테 너는 3번 결혼한 남자라고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닙니다. 첫 번째 동거는 당시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병간호를 위해 일도 그만두고 집도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두 번째 동거도 진지하게 부모님도 아는 사이였지만 일이 바쁘고 서로 감정이 자연스럽게 소원해져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똑같은 상황으로 자랐는데 왜 똑같은 선택을 하냐고 대부분 말리셨는데, 나쁜 팔자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아주 신중하게 일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었던 이혼남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의 새 출발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양육비. 지금은 아이 엄마가 거부하고 있기에 나중에 전부인분이 일시급으로 요청하면 그때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남자친구의 주장대로면 아이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싶었죠. 아이를 뺏겼는데 그마저도 몇 년 후 아이 엄마의 요구로 양육비와 면접까지 차단당하며 모든 과정들이 큰 상처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가 정확히 12년입니다. 이혼이 대략 10년 전이고 10년이란 시간 중 6년은 아이를 보지 못했으니 왜 강하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겠죠. 면접 교섭권,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남자친구는 싸울 의지가 없어 보여요. 재혼하는 전 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에 무리하기 힘들겠죠. 더 싸우지 않는 것도 무책임하다면 당연히 무책임하죠. 아이는 친아빠를 그리워할 테니까요. 그저 아이를 뺏긴 아빠의 마음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중에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든데 아이를 버린 소시오패스보다 나쁜 매정한 아빠라는 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강제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피임만 잘했다면 모든 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이해하고 싶고 결혼은 안 하고 연애하며 응원할 예정이고요. 글을 읽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계절 지켜보며 연애하면서 그의 주장의 진위 여부도 파악하고 아이와 부인을 버린 매정한 아빠인지, 아이를 뺏기고 아이를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아빠인지 시간을 갖고 더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35살이고요. 요즘 머리 아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애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투닥투닥 되네요. 아무래도 서로 나이도 결혼 전년기이기도 해서 진지하게 연애하고 있는데 진지한 연애다라는 의미도 솔직히 좀 우습네요. 저는 5년 동안 연애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바람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빠에게도 6년 동안 연애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죠. 서로 오래된 연애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익숙해왔던 연애와는 다른 사람과 다른 연애를 해서 그런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하여튼 저번 주에 오빠네 자취방에 놀러 가서 한참 TV를 보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쓴 수건을 정리하던 중 빨래해야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힐끔 봅니다. 그러더니 또 빨래해야 하는데 하면서 힐끔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날 봐? 라고 하니 아니야 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 입은 삐쭉삐쭉대고 눈을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한 2번 반복합니다. 그러더니 데이트하러 나가자 얘기하는데 청소랑 빨래랑 다 안 된 상태라서 나가기 싫다. 나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은 청소 좀 해달라, 빨래 좀 해달라 라고 들리더라고요. 이미 전에 이런 식으로 싸운 적도 있어요. 몸은 힘든데 청소해야 하는데 빨래해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몇 번을 말하길래 해주겠다고 하고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도 계속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서 하는 거 싫은데 한다고 했는데도 자꾸 말한다고 화를 냈죠. 차라리 나 빨래할 건데 빨래 좀 걷어달라고 하던지 그리고 뻔히 오빠 힘들게 일하고 나서 청소하고 있으면 내가 어련히 따라서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주고 하지 않겠냐 라고 했어요. 주말에 갈 때마다 설거지는 항상 쌓여 있어서 최근 주말에 갈 때마다 해줬었어요. 근데 나가기 직전에 주방으로 가보니 또 설거지가 한아름 쌓여 있었죠. 주방이 발걸음을 이동해서 가지 않는 이상 싱크대 안을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설거지를 쌓아놓는 행동, 결국 저한테 하라고 시킬 것 같아서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데이트 나가기 전이었고 기분이 상한 상태로 가기 싫어서 급하게 그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데이트하러 가는 도중 갑자기 설거지 얘기가 나왔고 저한테 너 나올 때 설거지 안 했어? 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왜 안 했어? 라는 표정이 뭐라 말할 수 없네요. 순간 그 한마디에 평일 내내 설거지 안 하고 빈 그릇만 찾아서 쓴 이유가 주말에 내가 설거지할 거라고 생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나더군요. 아마 짜증이 났나 라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쓰레기통도 한가득 쌓아놓고 쓰길래 오빠 왜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놨어? 이랬더니 그럼 너가 좀 치워줘 보든가 라고 하더군요. 저번에도 쌓아둬서 방과 거실에 있는 쓰레기통은 전부 비워서 제가 쓰레기 봉투에 묶어놨었어요. 오빠는 몸을 쓰는 직업이라서 사무직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보다 오빠가 몸도 쓰고 스트레스도 받고 더 힘들겠죠. 근데 결혼해서도 아니고 저에게 해달라 말만 안 하는 것 뿐이지
결국 해달라고 하는 식이라. 저도 그깟 빨래 한 번, 청소 한 번, 설거지 한 번 해줄 수는 있지만 너무 당연하게 설거지는 이미 제가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오기도 생기네요. 저한테 결혼해서 넌 집안일 하나도 안 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저한테 다 떠넘기고 시키려고 하는 걸 보니 결혼하면 온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평일 내내 잔뜩 쌓여져 있던 설거지하고 방에 갔더니 거기서 혼자 아이스크림 까먹으며 TV 봅니다. 그렇게 빨래, 청소, 설거지 다 하기 싫어하면서 초창기 땐 나한테 공주님 대접 해준다고 했냐고 퍽이나 오빠가 살림 도와주겠다 라고 했더니 맞벌인데 도와줘야지. 청소는 너보다 더 잘할걸? 너 방보다 내 방이 더 깨끗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요리는 그래도 여자가 남자한테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라. 요리는 제가 할 생각인데 이게 결혼 생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도 들고 혼자 사는 자취방도 청소, 빨래, 설거지 해주길 바라는데 결혼해서는 더하면 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 자취방 갈 때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해주나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제가 현명하지 못해서 너무 못돼서 고작 이런 걸로 짜증을 내는 건가 싶기도 해요. 5년을 만났던 전남친의 경우는 자취를 혼자 했지만 설거지를 쌓아두는 경우도 없었고 제가 음식 해주면서 설거지 해주고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방 정리하고 있고 주말에 방 청소 한번 한다고 하면 제가 빨래 널으는 거 도와주고 빨래 개고 있으면 제가 음식을 하는 보통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이해가 안 가고 스트레스 받네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말한 건 3일 정도 되고요. 문제는 그 3일이 하루에 3, 4번씩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막상 한 것은 설거지 3번 정도, 쓰레기 비워주는 거, 빨래 개준 거 1번밖에 없어요. 그 말 할 때마다 괜한 오기가 발동되어서 짜증나서라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풀어야겠다 하고 얘기했더니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도 안 가고 자기는 장난이었다고 눈치 좋다는 애가 장난인 줄 눈치 못 채냐고. 그래서 우리 집 한 10번 넘게 놀러 오면서 설거지 몇 번 해봤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 적이나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네요. 입장이 반대였다면 자기는 바로 도와준다고 해준다고 했을 거라면서요. 2번째 추가. 좋은 일도 아닌 일에 엄청나게 댓글이 달렸네요. 일단 현재는 연락 안 하는 중이에요. 어제 저녁에 퇴근길에 어쩌자는 건가 싶어서 전화했더니 싸우려고 전화했냐며 할 말 없으니 전화 끊자고 하더군요. 전에 한번 싸우고 나서 카톡 사진 내렸더니 싸워도 절대 내리지 말라고 하더니 본인이 카톡 사진 내려버렸길래 사진 왜 내렸냐고 하니 싸우려고 전화한 거면 끊으라며 또다시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평소에 자잘한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고 가고 싶은 곳 데려가주고 했는데 거기에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나 봐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한테 뭘 했냐 라는. 비슷하게 넌 나한테 배려한 게 무엇이 있냐 라는 말은 들었네요. 주말에 제가 차 끌고 거의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간 일이 요 근래 더 많았는데 그거 얘기했더니 그게 배려냐고 했었네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굉장히 쓸데없는 거에 짜증을 나게 했다 라는 생각도 깔려 있으니 오히려 제가 숙이고 들어가길 바랐는지 연락하겠다 하고 전화 끊더니 연락이 없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조언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